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청소년 섹션 GV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GV 모더레이터를 맡은 현재 연수문화재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구석이라고 합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로 청소년 섹션 GV를 진행하게 됐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사람이 더 많아지고 나중에는 2열로 서로 앉을 것 같고 사람이 점점 많아져가지고 질문을 준비했는데 한마디라도 하시고 오셔야 되는데 그게 좀 걱정이 되고요. 5편의 영화들이 다 색이 굉장히 다르고 각자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들이 명확해 보여서 되게 좋았거든요. 일단은 먼저 이제 하루 팀부터 각자 맡았던 역할과 이름 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의 남친 역할을 맡은 조승호라고 합니다. 영화에서 2등을 맡은 서유정이라고 합니다. 영화에서 유나 역을 맡은 박혜인입니다. 하루에서 주인공 지각 닦는 역을 맡은 윤주혜입니다. 저는 내나이의 연출을 맡은 도현승입니다. 내나이에서 이다람 역을 맡은 박소연입니다. 영화에서 하은 역할을 맡은 정선진입니다. 꼬꼬리에서 프로젝트를 맡은 안동환입니다. 꼬꼬리에서 조회수를 맡은 김태규입니다. 호흡비에서 촬영 감독 맡은 권예빈입니다. 호흡비에서 미술을 맡은 백자연입니다. 호흡비에서 이지영을 맡은 이상희입니다. 호흡비 연출을 맡은 김영수입니다. 완벽한 나이스에서 세영명 맡은 홍하나임입니다. 완벽한 아시 연출한 이동건입니다. 김병동 연출과 촬영 감독을 맡은 사진영입니다. 네, 굉장히 인사만 해도 지치는 느낌이 그렇게 되고요. 여기서 지금 현장에서 질문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호응은 박수와 큰 함성 소리로만 해주셨으면 좋겠고 궁금하시거나 하고 싶으신 이야기는 단톡방에 많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에 1번 작품부터 이렇게 한 두 개 정도씩의 질문을 해보려고 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영화에 대해서 얘기할 만한 그릇은 아니라서 제가 봤을 때 재밌었던 부분과 그리고 좀 궁금했던 부분들 위주로 여쭤보려고 하고 그 대답은 각 팀에서 알아서 누가 대답할지 정해서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먼저 하루 팀들 영화 정말 재밌죠. 그 짧은 13분이라는 영화 안에 장르가 몇 개인지를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추리극, 드라마, 액션, 코미디, 멜로의 공포. 네, 가 섞여 있는 듯한 저는 영화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영화를 어떻게 만들었지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고 제가 여기에 1번 질문을 이렇게 써놨어요. 조승우 군을 만나보고 싶다. 단연코 올해의 연기이다. 라고 써놨어요. 그 멜로의 그 감정선을 어떻게 잡았어요? 제가 감정선을 잡은 것은 선생님이 강제로 시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네, 직접 촬영도 다 하셨죠? 촬영도 다 했습니다. 보니까 핸드헬드로 하는 카메라 장면이 굉장히 많던데 그것도 역시 네. 선생님의 강요? 그거는 제가 촬영해보고 싶어서 했습니다. 네. 저는 굉장히 촬영도 굉장히 좋았고 연기도 좋아서 굉장히 좀 만나보고 싶었고요. 좀 스토리에서 궁금한 거는 하민이가 마지막에 보면 모든 것들을 고통스러운 하루를 보내는 것이 고통스러울까? 아니면 매일 새로운 기억으로 하루를 보내는 것이 고통스러울까? 라고 말해요. 근데 뉘앙스는 고민이 굉장히 가득 차 있는 목소리인데 유나가 하는 행동들이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했던 행동을 주인공에게. 근데 이거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가 조금 헷갈리더라고요. 이미 알고 있으면 주변에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말 안 하고 있을까요? 그게 뭐라고 해야 되지?
기억을 못하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본 목격자는 아주 많은데 그거를 예진이는 하민이한테는 되게 소중한 친구이기 때문에 그거를 말할 수차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의 마음을 지켜주고 싶은 그런 마음인 거죠. 네. 근데 사실 지금 중에 그 아직 초등학생 친구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이렇게 스토리를 탄탄하게 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반전도 굉장히 잘 넣어놨고 과거일 때 파란색으로 이렇게 화면을 만들어 놓고 현실로 돌아간다 현실로 돌아가고 화면의 맵고 끄짐도 굉장히 좋고 여러 가지 굉장히 좋았어서 좀 이따가 이제 단톡방에서 올라온 질문 보면서 더 다양한 질문 해볼게요. 네, 이렇게 넘어가고요. 다음은 내 나이 이쪽으로 넘겨주세요. 앞에 지금 보면 하루, 내 나이, 그리고 꼬꼬비는 학교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다루고 있고 뒤에 완벽한 나혜시와 불량품은 어떻게 보면 20, 30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서 앞에 세 개와 뒤에 두 개를 좀 묶어서 보는 것도 굉장히 재미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내 나이에서 보면 주인공인 가람이는 분명히 어떤 부분에서 보면 또래 친구들하고 섞여 있어요. 그러면 친구들이 먼저 와서 사과도 하고 여자친구도 같이 밥 먹자고 하고 그 와중에 여자친구도 있고 그래서 보면서 이 친구가 원래 이런 성격인가 아니면 그냥 그날 하루 그냥 그런 뭔가 필에 맞춰서 오늘 하루 혼자 있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건가 이런 게 조금 헷갈려요. 하루의 일탈인가 아니면 이게 원래 주인공인 가람이의 성격인가. 감독님은 설정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가람이라는 사람을 그냥 어느 누군가를 이렇게 특정하기보다는 모든 사람들이 특히 청소년들이 언젠가 한 번쯤은 그런 생각을 누구나 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많은 청소년들의 마음을 대신해서 그날 하루 그냥 갑자기 든 생각으로 벌어지는 일들이라고 설정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람이를 보면 뭐라고 말해야 될까? 무욕구? 욕구가 없는 사람 같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중요한 점심시간에 밥도 거절하고요. 어떤 뭐 학생으로서 수업은 당연히 포기하는 거고 그렇고요. 그 다음에 친구들이 공놀이를 하고 있는데 그 공놀이도 안 하고요. 그 다음에 누군가는 물가에서 물수제비를 던지는데 자기는 혼자 캐스터의 윌슨이라는 듯이 테니스공이랑 놀고 있고요. 게임을 하는데 게임에는 의욕도 없고요. 하지만 고양이에게만 뭔가 처음이자 마지막에 미소를 보여주고 고양이에게만 먼저 다가가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저도 집사인데 왜 고양이를 제일 중요한 그 무언가라고 표현했을까도 궁금했거든요. 그 고양이 어떤 점과 아까 말했던 대로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게 무엇이 어떤 점이 맞다있다고 생각하는지가 궁금해요. 이 청소년들이 하는 고민은 되게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자친구나 뭐 밥이나 게임 같은 걸로도 해소되지 않는 어떤 고민, 그냥 또 그것도 모두 특정해놓은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고민들로 잡아놓고 고양이를 보고 그렇게 미소 짓고 한 이유는 공감했던 것 같아요. 고양이라는 집도 없고 갈 곳도 없고 이렇게 그냥 길을 돌아다니는 고양이의 모습이 가람이는 또 자기랑 많이 닮아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때 이제 좀 변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아까 변했다고 판단하는 거죠. 고양이를 만나기 전과 후가. 네. 그러니까 고양이에게 감정이입을 했고 그런 고양이를 만나서 자기를 이해해주는 무언가를 만나서 위로도 받고 그런 거예요. 뭔가 5개 작품들이 다 묘하게 다른 듯 하면서도 묘하게 소통과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집에 가시면서 한번 소통과 관계에 대한 부분으로 영화를 다시 한번 곱씹어 보시면 훨씬 더 영화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작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와중에도 계속 단톡방에 질문 올려주셔야 합니다. 네, 다음은 꼬꼬비 질문입니다. 네, 청소년 작업장은 제가 2015년부터 지원했던 곳에서 일을 했으니까 벌써 한 6년 됐네요. 저는 아까 밖에 계신 분한테 청소년 작업장의 작품의 퀄리티가 점점 더 좋아지는 것 같다 말씀을 드렸는데 약간 동의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 너무 다행이고요. 올해에도 많은 기대가 됩니다. 네. 꼬꼬비를 전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고요. 저 꼬꼬비를 찾아봤어요. 검색을 여러 가지 해보다 보니까 꽃말이 제가 찾은 거는 기다림, 돌아와 주세요 였어요. 근데 여기서 지영의 모습을 보면 사실은 기다림, 돌아와 주세요의 의미는 아니었거든요. 지영의 모습이. 근데 왜 꼬꼬비라는 이름으로 제목을 지었을지가 좀 궁금했어요. 일단 저희가 꼬꼬비의 뜻을 찾아봤을 때는 와주세요라는 뜻이었어요. 왜 돌아가 빠졌죠? 그래서 그 와주세요라는 말이 지영이가 직접 친구들한테 다가가지만 그게 실패하잖아요. 그래서 자는 혼자 있는데 그때 지영이의 감정이 와주세요라는 게 참 어울리겠다 싶어서 꼬꼬비라는 제목을 지었습니다. 네. 영화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소재이자 주제이자 메타포이자 모든 것이 교복이었던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무언가를 내포하고 있는, 그리고 다른 작품들과 굉장히 위에서 찍는 부감 장면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일부러 의도하셔서 그렇게 찍으신 건가요? 위에서 찍은 거는 지영이가 조금 혼자 있는 게 두드러져 보였으면 좋겠다 싶어서 멀리서 혼자 있는 지영이를 바라보는 샷이 많았고요. 그래서 교복은 지영이에게는 큰데 다른 학생들은 입학을 했다 보니까 다들 자기한테 딱 맞는 옷들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행동하는 것도 되게 이 공간이 편안하고 자기한테 맞는 것처럼 행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는 지영이와 자신의 큰 교복을 보는 지영이의 마음이 잘 드러났으면 좋겠다 하는 걸 담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교복이 갖고 있는 의미가, 저는 처음에 영화를 저는 먼저 준비를 해야 돼서 보다가 몇 번씩 돌려보다 보니까 처음에는 부담감인가?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 학교라는 공간에 대한 부담감인가? 근데 점점 보면 볼수록 느껴지는 건 부담감이라기보다 그 무게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업에 대한 짓눌림, 또 이 사회에서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야 된다는 짓눌림, 또 돈도 있어서 맛있는 것도 먹어야 하는데 그것도 없다는 것은 경제적인 짓눌림, 여러 가지가 교복의 무게로 다가와서, 더군다나 굉장히 캐릭터 설정이 재밌었던 건 다 느려요. 한 0.5배속 되는 것 같이 모든 것들이 다 느려요. 행동도 느리고, 걸음걸이도 느리고, 일어나는 것도 느리고요. 손 짚는 것도 느려요. 그래서 이것도 다 설정을 하신 건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거는 저희의 배우님이 대답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지은이는 뭔가 빠르게 움직이기엔 너무 약간 감당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이 좀 힘겹게 느껴졌을 것 같아서 그래서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좀 거기에서 힘을 좀 빼고 움직이려고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캐릭터가 굉장히 잘 잡은 것 같아서 저는 좋았다고 생각해요. 네. 일단 넘어가고요. 저희가 30분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빡빡빡빡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시간이 남으면 제가 궁금한 것도 여쭤보도록 할게요. 다음 작품은 완벽한 나의 시입니다. 완벽한 나의 시와 뒤에 있는 불량품 두 작품은 사실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가족이건 사람이건 관계와 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지속적으로 영화가 끝날 때까지 마이너스를 향해 치닫고 있다면, 하나는 마이너스에서 끊임없이 상향을 하고 있는, 플러스로 가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아서, 똑같은 이야기를 이렇게나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고, 이렇게 다른 색과 이렇게 다른 느낌으로 보여줄 수 있구나. 두 작품을 같이 이렇게 보여줄 수 있었던 게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첫 번째로 그 마지막에 나오는 시 직접 쓰셨다고. 되게 놀랐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준비하면서 이제 대사를 하면서 글로 옮겨서 봤는데 짧지 않은 시고 굉장히 어렵게 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찾아보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쓰셨나 보다 했는데 진짜 쓰셨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놀랐고, 왜 하필 시일까요? 사실은
영화를 할 때 뭐 사진이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뭐 소설이 더 좋을 수도 있고요. 좀 편한 장르인데 왜 시였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개인적으로 그런 문학 작품적인 거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그리고 단편 영화라는 어떤 그런 매체의 본질이 다른 매체랑 비교했을 때 가장 근접한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거는 저는 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소설은 어떤 하나의 서사의 형태고, 시 같은 경우는 어떤 정서적인 문제와 좀 더 가까우니까 서사보다. 그래서 좀 어떤 정서와 여운을 조금 남기고 싶었던 마음에 시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제목이 완벽한 나잇인데 사실 이 영화에서 완벽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일단 제가 적은 걸 한번 얘기해 볼게요. 먹고 싶고 놀고 싶고 나도 내 생활 하고 싶은데 동생 때문에 일하고 있는 첫째, 성진, 그 다음에 자신의 글솜씨 부족을 1,500원 펜타스로 돌리는 둘째, 성우, 그 다음에 죽고 싶은데 첫째 오빠가 그냥 살려서 살 수밖에 없는 셋째, 세영. 그러니까 다 불쌍해요. 제 느낌에는 다 불쌍하고, 마지막에 성우는 성진과 세영이 유서같이 죽기 직전에 남긴 글을 자신 있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들어보라고 하죠. 이걸로 돈 받았다. 그래서 나중에 그 생각이 들어서 결과적으로는 완벽한 나의 시가 맞구나.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결국 그 둘째의 행동이 첫째와 셋째를 그렇게 만들었으니까요. 결국 누군가의 창작의 시발점이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완벽한 나의 시라는 제목을 지을 때 약간 그런 의도가 들어가 있던 건지, 아니면 어떤 의도를 포함하고 싶어서 완벽한 나의 시라는 제목을 지으신 건지 궁금했어요. 사실 그런 의도를 포함해서 지었고요. 그리고 그 제목 자체랑 제목이랑 영화를 비교했을 때 좀 모순적이고 아이러니한 느낌이 이렇게 지으면 좀 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지은 것 같습니다. 그 중간에 마지막쯤 가다 보면 시 나올 때 새 삼남매 눈만 이렇게 그림에 붙어 있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 그림에 눈하고 입 이렇게 붙어 있는, 그게 어떤 걸 보여주시는 건지 좀 사실 궁금해요. 그 그림이요? 네. 그 그림 같은 경우는 이게 저 다 읽진 않았지만 그 니체가 쓴 거 중에 인간을 세 가지 군상으로 정리하는 그런 게 있는데, 하나는 낙타였고, 하나는 사자였고, 또 하나는 어린 아이였는데, 그 세 가지의 군상이 되게 세 사람과 닮았다고 생각해서 하나의 어떤 메타포로 그려넣었고, 그리고 어떤 그림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던 거는 저는 사실 좀 사실주의적인 사조랑 표현주의적인 사조를 영화에 좀 오묘하게 뒤섞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좀 표현주의적인 느낌 같은 걸 주고 싶어서 그림으로 좀 메타포를 차용해서 썼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량품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사진 한 번만 드려볼 텐데요. 제가 아까 감독님하고 아까 잠깐 위에서 얘기할 때 저는 사모님 주인공이 정수, 수재, 서현 다 불쌍한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감독님은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죠? 네. 진짜 아닌가요? 그 세 명 다 처음엔 실패를 했잖아요. 네. 실패를 해서 자살을 결심을 했는데 서로를 만나다 보니까 각자 다시 꿈이 생기고, 그래서 저는 절대 불쌍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이 정수나 수재, 서현이 갖고 있는 이 이야기들은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청년들이 갖고 있는 고통들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청년 시대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20, 30대 청년들이 살아가는 문제들을 다 안고 있는 하나의 캐릭터들이더라고요. 좀 뭐 경찰 시험에 떨어지고 그 와중에 헤어지고 대학에 4번 넘게 떨어지고 일만 죽어라 하다가 성추행이 해주고도 못 받고, 캐릭터 설정이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조금 더 정말 가장 힘든 상황에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렇게 정한 건가요? 아무래도 자살이라는 소재를 하니까 함부로 다룰 수가 없어서 뉴스나 또
뉴스나 매체를 통해서 어떻게 청년들이 보통 약간 자살을 결심하나 하다 보니까 좀 극단적인 설정을 좀 많이 해놓은 것 같아요. 사실은 영화에서 정수의 시점으로 많은 것들이 벌어지고 있죠. 근데 분명히 수재나 서연이라는 캐릭터도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 캐릭터들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수재나 서연은 뭔가 갑자기 오빠만 한마디에 뭔가가 해결이 됐어요. 짠 하고 나타나는 듯한 모습도 솔직히 조금 있었거든요. 그래서 영화가 좀 길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예고를 다니다 보니까 선생님한테 편집 한 번 받으면 좀 줄여라 이런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최대한 짧은 게 단편 영화상 좋으니까 줄였는데 이게 제 마음 관객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게 다 안 보여지더라고요. 줄여지니까.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지금 불량품도 계속 미완성작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정확한 답이 없으니까. 그래서 조금 너무 빨리빨리 넘어가는 게 없지 않아 있었는데 다시 한번 관객들이 한번 얘기를 해보고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캐릭터들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싶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꼭 다른 두 인물의 이야기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 재밌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좀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요. 혹시 지금 저한테 질문? 네? 네. 지금 문자가 근데 저한테 안 오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좀 이거 중에 6점 나가서 대부분 다 했던 이야기고 완벽한 나인 씨 주인공의 옷이 브랜드 옷인 것 같아서 의미가 있냐면 또 이게 의미가 있나요? 이거 저는 전혀 몰랐네요. 아, 네. 사실 제가 그냥 까만 티 입고 오라고 했었거든요. 네. 근데 캘빈 클라인 입고 오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벗기고 싶었는데 근데 그걸 어떻게 또 하셨대? 그렇고 꼬꼬비 관련해서는 여전히 학교에서 학교 폭력 문제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데 물리적 폭력만이 폭력이 아닌 주위 사람들의 철저한 무관심도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걸 영화를 통해 알려줘서 고맙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불량품 영화에서 소재가 되게 참신하다. 자살 키트에 대한 이야기. 모티브나 계기가 있냐고는 질문이 있거든요. 원래 자살에 대한 영화를 다루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많은 뉴스나 유튜브나 되게 다양한 SNS를 통해서 보다가 실제로 자살 키트를 판매하다가 발각된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살 키트를 한번 샀는데 불량품이면 어떨까? 그래서 다시 한번 삶을 돌아보면 어떨까? 하면서 얘기를 하다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 영화 꼬꼬비에 대한 질문도 있어요. 영화 꼬꼬비 보면 저는 사실 제가 못 놓친 것 같은데 화면이 기울어져서 보이는 장면이 되게 많으셨대요. 그래서 의도하신 건지에 대해 여쭤보시면 돼요. 그거 저희 카메라 감독님께 한번 의도하려고 한 거는 딱히 아니었긴 한데 어쩌다 보니까 되게 기울어서 찍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지영이의 상황과 대충 맞지 않을까 싶어서 네. 꿈보다 해석이 더 좋은 것 같네요. 네. 대부분 다 완벽한 나이시에서 그림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고요. 근데 아까 설명해 주셨던 부분에 덧붙여서 조금 더 하실 이야기가 있으세요? 아니면 아까 다 하셨나요? 조금 더 덧붙이자면 아까 질문 하나 보니까 그 미술 그거는 직접 그린 게 맞고요. 그리고 첫
번째 그림은 이제 낙타가 첫째의 메타포로 딱 설정이 되어 있고 등 뒤에 이제 두 동생을 업고 있는 듯한 어떤 첫째의 삶 같은 걸 형상화한 그림이고, 두 번째 그림 같은 경우는 낙타는 어떤 이상을 쫓는 사자에 깔려 있고 양으로 형상화된 그 어린 아이, 그런 군상은 그 사이에 끼어서 손만 움직이면서 마지막 남은 좀 생명력으로 껄떡대고 있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렸습니다. 마지막 하루에 대해서 어떤 분이 소감을 남겨주셨는데 예진이는 어떻게 일진이 되었나요? 예진이는 어떻게 일진이 되었나요? 하민이한테 예진이가 놀자고 했잖아요. 우리 같은 반 친구니까. 그러면서 하민이가 원래 일진이었으니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일진이 되지 않았나 싶은. 네. 그리고 배우들 연기도 너무 좋았고 내용도 좋고 영화도 자체도 되게 재밌었고 색깔도 뚜렷해서 매우 재밌었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영화를 좀 더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요. 꼬꼬비 관련해서 와주세요, 다가가 주세요 다 좋은데 혼자 힘낼 수는 없냐는 의견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혼자 학교에 있는다? 그게 되게 전혀 저는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요즘 학교를 보면 혼자 있으면 선생님들이나 다른 학생들이 쟤 왜 혼자 있지? 내가 챙겨줘야지 하거나 왜 혼자 있지? 어디 돈 떨어졌나? 라는 생각을 먼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선들을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이 견디기가 좀 힘들어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과 소통되려고 노력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동의는 하고요. 근데 이제 마치려고 하고요. 그 영화 보면서 되게 많이 든 생각이 사실은 청년과 청소년들, 그러니까 합쳐서 사실은 청소년이라고 표현을 하죠. 10대는 청년이고 20, 30대가 청년이니까요. 원래는 그렇게 얘기를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 왜 우리들한테는 항상 그렇게 힘든 공간일까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편안해야 하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는 학교와 가장 편안하고 에너지를 충전하고 새로운 힘을 만들어내야 되는 집이 왜 우리한테는 항상 그렇게 힘들고 단절되어 있고 괴롭고 복잡한 공간인지라는 생각이 좀 영화 5편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뭔가 조금 많은 이야기와 또 많은 변화와 또 같이 이렇게 예술이든 어떤 행위를 통해서든 뭔가 계속 마주하면서 바꿔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하게 되었고요. 오늘 이렇게 많이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이렇게 같이 즐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지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